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님 여기 계시고요. 내려가지 마시고 할 역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창평 면민 여러분, 오늘 장날이에요? 아이고, 저도 장 보러 왔습니다. 제가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여기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22개 시군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여기 와서 느끼고 배운 것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다니면서 정말 제가 놀랍고, 그리고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이, 제가 완도, 진도 이렇게 장날 많이 다녔는데 오늘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미나리, 취나물, 고사리 이런 거 팔러 나오신 80대 중반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어째 그렇게 똑똑이 법사위를 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 하는 유튜브를 좀 보셨구나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 그분 말씀대로는 못하겠어, 뭐를 콱 쥐었대요 제가. 그러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좀 잘하더라, 요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란 특검 꼭 해야 된대요. 그 80대 중반 할머님이. 와, 놀랐습니다. 그거 꼭 해야 돼 했더니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봐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봐주지 말라고. 야,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런 것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계원님보다 좀 더 똑똑하시더라고,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이래요. 나라가 뭐 하는겨?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그 쌀값 하나도 못 지키게? 이러시더라고요. 간단해 보러 그냥. 야, 그러면서 이거 전라도 분들의 의식 수준과 지식과 정보량이 국회의원을 압도하는구나, 정말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면서, 제가 여의도에 이제 올라가서 우리 의원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호남분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분들이 앉아서 고사리를 팔고 있는데 앉아서도 구만리를 보내시는 분들이더라. 똑똑하시더라. 그런 분들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 잡고 말하기가 좀 겁나요. 다 아는 얘기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유세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 2년간 옆짝꿍이었잖아요. 그 둘이 막 한 얘기, 이런 거는 언론에 잘 안 나온 얘기, 이런 걸 좀 하려고 제가 유세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른 거는 해봤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옆짝꿍으로서 지켜본 이재명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했죠, 이재명. 이것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세비 말고는 다른 게 수입이 없습니다. 주식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잖아요. 그럼 1심 변호사, 2심 변호사, 3심 변호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변호사비를 또 조금 주면 또 왜 조금 줬냐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정상적으로 변호사비 다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재판 하나만 하더라도 변호사 때문에 기둥뿌리가 뽑혀요. 근데 너댓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아무 말을 안 했지만 본인이 무슨 재벌 아들도 아니고 겁나게 금전적으로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책 들고 나오셨더라고. 이재명 후보가 쓴 책, 국민들이 결국 합니다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 많이 사주시는 게 도와주는 게요. 변호사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고통이 말 못할 고통이 그동안 3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옆에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서너 시간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이 다 못살게 굴고 탄압하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뭔 죄가 있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렇게 괴롭힙니까?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마음속에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충언을 드렸어요. 제가 잘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잘 되고 보면 윤석열 검찰 독재마저 그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잘 될 것 같죠? 하여튼 옆자리 짝꿍은 잘 뒀다니까요. 그걸 알라까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이거 전라도에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시고 마음속에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제가 어제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목포에서 2시간 배 타고 가서 인사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도 죽을 고비 4번 넘겼는데 이재명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후배 대통령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내가 충분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4번 넘겼는데 이재명도 생각해보니 죽을 고비를 4번 넘겼더라고요. 첫 번째, 3년 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탈탈 털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압수수색 수백 번 하고 검찰의 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 덕분입니다. 이재명 짝꿍으로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 언론의 팬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을 꼬집고 비틀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침소봉대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죽지 않은 것도 다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정청래가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작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둘러보러 갔을 때 진짜 칼로 찔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옆에
기자들이 찍어서 공개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언론에 공개한 거예요. 1mm만 비껴갔으면 동맥을 찔러서 과다출혈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제가 한참 지난 후에 물어봤어요. 그때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칼로 찔렸는지를 몰랐답니다. 처음에는. 뭐가 와서 툭 쳐가지고 넘어졌는데 목줄기가 뜨뜻해지더래요.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 누워있으니까 이제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죽어가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천우신조로 살았어요. 다 국민들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죽고 저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드디어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잖아요. 이재명 잡아오라고. 국회의원들 잡아오라고. 그때 국민들이 국회로 막 달려와가지고 군인들 막 등짝 때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니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국민들이 개헌군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투표해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어요. 그때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이재명도 잡혀가서 죽고, 여기 있는 이계호 의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조문 갔을 거예요. 저도 못 살아났어요. 저는 체포 구금 리스트 탑10 안에 들었어요. 저도 잡혀가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 윤석열 탄핵 과정, 헌법재판소 과정 변호사들하고 이번에 책을 내서 이제 6월 한 25일쯤에 나오는데 제가 출판사에서 물어봐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고맙냐고, 제일 고마운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 나의 목숨을 구해준 게 국민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찌 국민들을 섬기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나의 목숨을 구해준 국민들에게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책으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계호 의원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요, 죽었어요. 국민들이 안 도와줬으면. 이계호 의원님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눈빛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고마워요? 네, 고맙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2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 죽었을 건데 나를 4번이나 구해줬으니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옆작품으로서 2년간 지켜봤는데 똑똑한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가장 잘 듣습니다. 밤에 가서도 잠 안 자고 댓글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나타난 민심을 제일 많이 알아요. 제일 잘 알고, 2번째는 아마 제가 잘 알 겁니다. 저도 계속 보거든요. 댓글도 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4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 가장 큰 대표 일꾼으로 뽑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3일 투표장에 가서 이재명에게 도장 한번 꼭 찍는 거, 이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만들므로써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이 일에 마침표 완성을 하는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통령 뽑아놓고 이제 부려먹읍시다. 우리가 큰 머슴으로 이제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큰 머슴 뽑아놓고 일 잘하라고 앞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양군 오늘 창평면 우리 면민 여러분, 이재명 큰 머슴 뽑아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설 끝! 자, 연설 이제 마쳤고, 그 다음 순서는 로고송에 맞춰서 춤 한번 추고, 그 다음에 인증샷 찍고, 시장 돌아보고, 그리고 저는 전주 한옥마을로 갈 텐데, 아따, 어디 가니까 이래요. 아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보기보다 젊네? 보기보다 잘생겼네?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거 혼자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진 혼자만 봐서 뭐하게? 이거 카톡 다 날려주시라고. 투표 안 한 분들 투표하시라고. 아, 나 정청래랑 사진 찍었어. 이재명 찍어. 나도 찍었어. 요런 용도로 쓰시라고. 혼자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카톡 다 날려주시라고 사진 한 장씩 찍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 돌아볼 건데, 저는 그동안 춤을 너무 많이 추고 다녀가지고 솔직히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저 대신 이계훈 춤추라고 제가 못 내려가게 하셨어. 자, 우리 같이. 근데요, 저도 이제 5월 15일 날이 환갑이 지났어요. 환갑 나이에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 거 우리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춤이라도 춰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부끄러워도 춤을 추고 다녀야 되겠다 해서 다녔는데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추겠어. 이제 이계훈이 춤을 좀 추세요, 이제.